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요, 자, 이재명 도의사님 요즘 최근 행보에 대해서 한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님이 2020년 6월 16일 화요일이죠. 최근이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이재명 도의사 사건을 회부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일부에서는 이재명 도의사의 사건이 아주 작은 사건인데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전원합의체로 보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는 것이니까 이재명에게 아주 불리한 게 아니냐. 자, 그것은 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법원이라는 게 워낙 많은 사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대부분 99%는 그냥 기각을 해버립니다. 심리도 하지 않고 2심에서 판단했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2심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대법원이 하는 일이에요. 워낙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대부분 그렇게 처리했고 2심에서 유죄가 됐던 것이 대법원에서 뭐 무죄로 바뀐다든가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님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순한 사건이니까 파기환송하지 않고 전원합의체로 옮기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재판 결과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재명 도의사 측도 그것을 원했죠. 예, 단 한 명의 주심 대법관이 판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대법관이 모여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재명 도의사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99% 사건처럼 취급되지 않고 좀 더 숙고해보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의사에게 유리한 정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의사가 어젠가요, 이것을 쐐기를 박는 문건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죠. 바로 언론에서 하도 이재명 도의사가 강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투어진다는 제목으로 대부분 언론이 제목을 뽑았죠. 이재명 도의사가 이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이 재판 대부분 회부된 사건이 사건의 전말이 강제 진단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이 핵심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자들이 제목을 잘못 뽑고 왜곡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어찌 보면 밝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고 이후 보충서 탄원서 겸 상고 이후 보충서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렸어요. 공개하자마자 언론이 쏙 들어가 버렸죠. 기레기 기자들이 쓰는 왜곡된 기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까지 이 재판의 전말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재명 도의사의 그 핵심 쟁점을 이재명 도의사가 언급을 했지만 지금까지 다투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법적 쟁점에 대해서 모든 것이 종합된 그런 상고 이후 보충서가 아니었나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도의사는 상당히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고 이후 보충서는요, 영상 뒤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것을 공부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현재 이재명 도의사가 2년 넘게 이 사건에 현재 매달려가지고 너무너무나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전체적인 쟁점이 무엇이었고 이재명 도의사의 이 형님과 관련한 것이 강제 진단이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 아니라는 거야.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이 했던 말들이 언론 표현의 자유라든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2심 재판부의 그 자의적인 판단 이것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것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의사의 이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비판한 이 상고 이유서가 너무너무나 정확하고 어떻게 이런 법조인이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겠지 이런 약간의 경외감마저 들을 뻔했어요. 이재명 도의사가 상당히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대북 전단부터 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냥 행정가로서 어떤 정치적 선동적 이런 발언이 아니잖아요. 법의 근거에서 공권력이 주어진 부여된 권리에 기반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지금 행정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아주 우스운 법이기도 하지만 그 법에 기반해서 현재 이 대북 전단이라든가 현재 이런 B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는 상당히 저는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상당히 발언권을 자제를 했었는데 최근 행보는 북한과의 이런 대립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긍정 부정 평가를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 평화협상 접근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뭐 볼턴의 회고록이라든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했던 대연정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현재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정치적 발언을 상당히 절제를 했거든요. 그러나 최근에는 재난기본소득부터 해서 국민기본소득, 토지 보유세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소신 있는 발언을 연거푸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동아라든가 동아일보 그리고 유력 매체들, 언론사들, 유튜브 여기에 거리낌 없이 출연하셔가지고 현재 기회죠. 기회를 아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도 탁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소송의 계류 중에 가지고 약간 위기에 봉착되어 있었잖아요. 이 위기를, 정치적 위기를, 이재명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적절히 활용해 가지고 정치적 수렁텅에서 어떤 탈출하는 이런 묘책 방안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정치인이니까요.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부쩍 정치적 발언을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향후 대권 가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나서기 꺼리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소신 발언을 해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각종 법을 기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사기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후원금에 맞지 않는 자금 유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뭉칫돈으로 후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인권이 아닌 어떤 자금을 이용하거나 단체들의 어떤 돈벌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경기도가 주도해서 현재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경기도에서 어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일부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그 다음에 이것을 이 단체들, 사회 기본 단체들을 허락해준 이 단체들에 대해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전부 다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법인들, 단체들이거든요. 우리의 폐 같은 세금들이 이들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출처라든가 자금 사용 내역을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를 뭐 수도 가스통인가요? 그것을 폭발시켜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유해를 가겠다 이런 협박도 난리가 아니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가스통이 폭발한다. 그럼 이재명 도지사는 바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폭발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그런 말폭탄이죠. 말수도 폭탄이죠. 김천에서 올라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위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한테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더러운 꼴을 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행정가들이 그냥 회피하거나 그냥 대면하지 않고 그냥 응대를 하지 않고 이런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 정책이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약간의 여기서 구원자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다들 비방을 하죠. 그런데 현재 유일하게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이거를 물론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전쟁을 하겠다, 뭐 무력 증강을 하겠다, 적대 정책을 펴겠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남북 평화 무드를 뭐 임기 초만 해도 너무나 슬기롭게 했고 이 평화 무드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잘 하고 있다고 다들 칭찬을 보냈던 사안인데 미국이라는 어떤 강대국이 끼어 있어서 주체적인 판단을 못했다는 것 뿐이지 그 정책 방향은 틀리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고 현재 대북 확산기라든가 이것을 뭐 김정은이가 전격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철거를 지시하는 현재 그런 분위기라서 이재명 도지사가 또 페이스북에다가 다행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뭐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글을 올리셨죠.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뭐 직접적인 연줄이 있어가지고 북한에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뭐 지방자치단체 중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물론 경기도가 북한하고 접경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재산 그리고 실제로 전단지가 이렇게 떨어져서 피해가 있으니까 물적 재산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모르스를 할 수도 없는 거야. 지방행정자치단체장이. 왜냐, 직접적으로 경기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이제 편들어주고, 현재 다들 욕하기 바쁜데, 저도 욕하기 바쁘죠. 문재인 대통령. 그럼에도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남북 관계의 신뢰, 소시 있는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해서 극찬을 했어요. 극찬. 페이스북에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띄워줬다 이 말이죠.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도우려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도와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통일부라든가 뭐 공권력이 나서서 해야 될 것을 경기도가 총대를 메고 현재 적극적으로 정부를 도와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관사로 들어왔을 때 수도 가스통 폭파시킨다 이런 위협이 있었던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관사로 들어왔을 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집권을 했을 때 이런 토목 업체들, 건설 업체들, 이런 육군 관계, 페이퍼 컴퍼니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건설 업체들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과연 가만히 놔둘까? 이런 조폭, 이권 업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경기도지사로 진입한 이재명 도지사를 가만히 놔둘까? 유형적, 무형적으로 이재명에게 테러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관사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일부 반대 세력들은 뭐 경기도 관사에 돈을 쏟아붓느냐 뭐 이렇게 비판도 많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시간도 전략을 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이재명 도지사가 적이 많잖아.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관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스통 이 경기도지사 이재명 집 앞에서 가스통 관사 앞에서 가스통 터뜨린다는 그런 위협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잘한 선택이었다. 관사로 들어온 게 그리고 이 공권력에 이렇게 협박을 하고 겁주는 거 이재명 도지사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이미 협박죄는 범죄가 성립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재명 도지사는 뭐 더럽고 이걸 꼴사납고 충돌이나 트러블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은 피한다고 해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죠. 자신은 피하지 않겠다고.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이런 작태에 대해서 아마 본보기로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몰래 또 전단지를 북에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홍천강인가요? 거기 또 떨어졌다고 하죠. 이재명 도지사가 불붙인 이 대북 전단 문제, 현재 이슈를 또 선점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한민국을 또 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도 그렇고 여러 유력 매체하고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코로나 사태도 이재명 도지사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2차 파동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아예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도민들이 아마 아우성을 칠 것이다, 비명을 지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 정부에게 SOS를 쫓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안일하게 대응할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또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대법원까지 계류되면서 엄청난 2년 이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대법원의 이 실체 관계 무엇이 다투어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었거든요. 무엇이 대법원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지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내밀한 법적 쟁송사항을 원문을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도지사의 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많은 언론인들이라든가 이재명을 공격해 했던 유튜버들 아마 입 딱 다물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논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 상고 이유서가 판결서에 그대로 기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이 판결 상고 이유서, 그다음에 보충서. 저는 대부분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관계를 정확히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